손주가 갑자기 안기기를 피한다면 이유는 생각보다 잔인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채취는 단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 속에서 이미 산패가 시작됩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아무리 씻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 냄새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며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끄러워하실 이유가 아닙니다. 다만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향수로 덮지 마십시오. 귀 뒤, 목덜미, 가슴과 등 중앙을 각각 1분씩 닦는 333 법칙. 이것이 핵심입니다. 냄새가 나는 공장을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38도부터 40도까지의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고 5분 이내 보습제를 발라 피부 장벽을 지키십시오. 피부가 안정되면 피지 분비도 안정되고 산화 속도도 늦춰집니다. 3개월 후 최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그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예전의 위축된 모습은 사라지고 당당한 눈빛으로 이제 손주가 제품에서 낮잠을 잡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시술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변화를 만든 것은 어르신의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퇴색이 아니라 품격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조금만 세심하게 자신을 돌보면 노년은 향기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은은한 사람 냄새가 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귀 뒤를 정성껏 닦는 그 1분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자신감과 인간관계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주치의로 곁에 있겠습니다. 병원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오늘은 반드시 드려야겠습니다.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 냄새.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20년 넘게 중년과 노년 남성분들의 건강을 진료해온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은 조금은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아침에 분명히 샤워를 깨끗이 하고 새 옷까지 입었는데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미묘하게 몸을 돌리는 순간, 오랜만에 만난 손주가 달려오다 코를 찡긋하며 한 발짝 물러서는 그 찰나. 그때의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73세 최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단정함을 생명처럼 여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조카 결혼식장에서 저쪽에서 노인 냄새가 너무 난다는 속삭임을 들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더 세게 씻고 더 뜨거운 물로 샤워했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가려움까지 심해졌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채취는 단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지방산 구조가 바뀌고 산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특유의 냄새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게으름도 청결 부족도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사회적 위축, 자신감 저하, 심지어 우울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원인과 정말로 효과 있는 해결 방법을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어르신도 다시 손주를 품에 안을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정체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 냄새라고만 부르지만 의학적으로는 노넨알데하이드, 나는 물질이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분비되는 지방산의 구성이 바뀌고 그 지방이 공기와 만나 산화되면서 이 특유의 냄새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식용유가 산패하면서 쿰쿰한 냄새를 풍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고 피지 속에 팔미톨레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증가합니다. 이 지방이 산소와 반응하면 노넨알데하이드가 더 쉽게 생성됩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누로 거품을 내고 여러 번 씻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본인은 그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는 같은 냄새에 계속 노출되면 반응을 차단합니다. 이를 후각 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깨끗하다고 믿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변화를 감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가 채취로 인한 대인 기피 경험을 보고한 연구도 있습니다. 최 어르신 역시 매일 2번씩 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처럼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부위를 세게 문지르셨고 정작 냄새가 집중되는 부위는 대충 물로만 헹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씻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냄새 공장을 직접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333 법칙입니다. 온몸을 힘 빼며 문지르지 마십시오. 대신 딱 3군데만 각각 1분씩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귀 뒤쪽과 귓바퀴 주변입니다. 이 부위는 피지선이 밀집되어 있고 머리카락과 가까워 산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특히 귀 뒤에 움푹 들어간 부분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노넨알데하이드가 고이기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손가락으로 물만 살짝 묻히고 지나가십니다. 두 번째는 목덜미와 목 뒤 주름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접히는 부분이 늘어납니다. 그 사이에 땀과 피지가 섞여 산화되면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앞가슴 중앙과 등 한가운데, 즉 흉골과 견갑골 사이입니다. 이곳은 남성분들, 특히 피지 분비가 활발한 부위입니다. 마치 오래된 주방의 가스레인지 후드처럼 다른 곳이 깨끗해도 이 부위에 기름때가 남아있으면 냄새는 계속 퍼집니다. 최 어르신도 팔과 다리는 비누칠을 열심히 하셨지만 귀 뒤는 물로만 헹구고 등 중앙은 손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의 방치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에 충분히 거품을 내어 귀 뒤를 원을 그리듯 1분간 마사지하듯 닦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덜미는 양손을 교차해 쓸어내리듯 닦고 등은 손잡이 긴 타월을 이용해 1분 집중 세정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딱 3분입니다. 하지만 이 3분이 냄새의 70% 이상을 좌우합니다. 냄새를 없애고 싶다면 냄새가 만들어지는 공장을 직접 공략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물로 씻어야 개운하다는 생각, 오늘부터는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42도를 넘는 뜨거운 물이 피부에 닿으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피부를 보호하던 천연 보습막과 지질층이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면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피지를 급하게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생성되는 피지는 질이 불안정하고 산화가 빠릅니다. 결국 노넨알데하이드 생성이 더 촉진되는 것이지요. 냄새를 없애려고 뜨거운 물로 박박 씻었는데
두세 시간 지나 다시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피부 수분 함량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미 건조해진 피부에 고온 자극을 반복하면 가려움과 각질, 그리고 채취가 동시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적정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 약간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샤워 시간도 10분 내외로 충분합니다. 길고 뜨거운 샤워는 피로는 풀릴지 몰라도 피부에는 부담이 됩니다. 최 어르신도 예전에는 몸을 데워야 씻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온도를 낮추고 나서 오히려 가려움이 줄고 오후에 다시 올라오던 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냄새를 줄이는 핵심은 세게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부위만 정확히 관리하는 것. 이것이 장기적으로 채취를 줄이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샤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십니다. 바로 보습입니다. 60세 이후 피부는 겉으로는 번들거려 보여도 속은 심하게 건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겉은 젖어 보이지만 속은 갈라진 논바닥처럼 말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우리 몸은 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합니다. 그리고 그 피지가 산화되면서 다시 냄새를 만듭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샤워 후 5분 이내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 보호막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때 향이 강한 제품이 아니라 자극이 적은 기본 보습제면 충분합니다. 피부가 이제 안전하다고 인식하면 과도한 피지 분비가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 2회 20분 정도의 따뜻한 입욕입니다. 단, 물 온도는 38도부터 40도까지 사이를 유지하십시오. 입욕은 모공을 부드럽게 열어 깊숙이 남아있던 산화지방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과 독일의 피부과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온수 입욕이 노년층 피부 장벽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최 어르신도 처음에는 남자가 무슨 로션이냐고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가려움이 줄었고 아침에 침구에서 나던 특유의 묵은 냄새 3배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채취 관리는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를 안정시키는 과정입니다. 피부가 편안해지면 냄새도 함께 잠잠해집니다. 이제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실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반복입니다. 아침 7시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밤사이 우리 몸은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노폐물이 농축됩니다. 이때 물 한 잔은 몸속 순환을 깨우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체내 대사가 원활해지면 피지 분비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안하실 때는 비누를 쓰지 않더라도 귀 뒤를 물로만이라도 한 번 더 꼼꼼히 닦아내십시오. 밤새 분비된 피지를 아침에 한 번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오전 채취 강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반드시 혀 클리너를 사용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노년 채취의 약 30%부터 40%까지는 구강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들고 혀 뒤쪽에 백태가 쌓이기 쉽습니다. 양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000원 정도의 혀 클리너로 부드럽게 2회부터 3회까지 정리해 보십시오. 대화할 때 상대의 표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후 3시에는 집안 창문을 열어 환기하시고 입었던 겉옷은 햇볕에 30분 정도 걸어두십시오. 노넨알데하이드는 섬유에 잘 흡착됩니다. 자외선은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하여 냄새 분자를 분해합니다.
그리고 저녁 8시, 바로 333 법칙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귀 뒤, 목덜미, 가슴과 등 중앙, 각각 1분씩. 샤워 후 5분 이내 보습까지 마무리하십시오. 최 어르신은 이 루틴을 냉장고에 붙여두고 3개월을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복잡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싼 노인 전용 바디워시를 써야 합니까?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 가격이 아니라 어디를 얼마나 정확히 닦느냐입니다. 시중에 순한 일반 비누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향이 강한 제품은 냄새를 덮을 뿐 산화된 지방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돈으로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항산화 식품은 채취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미 냄새가 밴 옷과 이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화 지방은 섬유에 깊이 스며듭니다. 세탁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식초를 소량 넣어 보십시오. 산성 성분이 냄새 분자를 중화합니다. 하지만 5년 이상 사용해 냄새가 완전히 배어버린 속옷이나 내복은 과감히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옷을 입는 순간 자신감도 함께 달라집니다. 세 번째, 매일 샤워하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그럴 경우 전신 샤워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물수건으로 귀 뒤, 목덜미, 가슴 중앙만이라도 매일 닦아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전체 채취의 절반 이상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일주일만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먼저 그 상쾌함을 기억하게 됩니다.